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고스입니다. 우리가 주식 코인 매매함에 있어서 거래량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미 있는 해석을 하지 못해서 큰 수익 구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이랑 시중의 책들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을 거예요. 가격이 크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거래량도 갱신됐다. 그러면 여기 구간이 뭡니까? 이제 막 오르는 구간이다. 이런 자리는 무조건 매수다 라고 많이들 말하죠. 하지만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꺾이면서 손절 나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참 혼란스럽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거래량의 해석법 제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다른 화려한 지표가 아니라 거래량의 근본적인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은 차트의 추세와 정밀한 타점을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딱 30분간 오늘 이 영상으로 다 끝내버립시다. 시작에 앞서 이번 영상의 내용이나 그 외에 다양한 트레이딩 비법과 관련된 전자책 받아보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 적어둔 신청 방법 참고해서 신청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목의 호가창 켜두면 가격의 숫자가 계속 바뀌고 깜빡거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이 움직임 하나하나가 계약이 체결되었다 라는 실시간 알림인데요. 거래량이란 이런 식으로 체결된 거래의 총량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볼륨이라고 부르고요. 차트에서 보면은 가격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일 때도 있고요. 변동폭이 아주 작을 때도 있어요.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 감소하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거의 변동폭 없이 미미한 구간도 보여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수많은 책과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가격이 지금처럼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갑자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진다면 이건 끝이다. 신뢰 높은 하락 자리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흐름을 보시면 눌렸다가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에요. 거래량은 이처럼 단순히 공식처럼 외워서 보는 게 아니라 차트를 켜면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흐름, 추세입니다. 나아가서 이 거래량의 추세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하면 여러분들의 차트 분석 실력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상승하는 차트를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입니다. 차트가 지금 상승 추세 중인데 여기 흐름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승 초입을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고점이 보일 거예요.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첫 상승이 시작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고점을 만든 뒤에 조정이 나오죠. 횡보를 거치고요. 이런 구간이 나오면서 일정한 고점이 또 만들어지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죠. 그러면서 2차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추가적인 돌파가 나오고 그리고 조정이 나오죠. 이렇게 조정을 거친 뒤에 다시 한번 고점을 넘어가고 또 한번 조정이 나와요.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을 거쳤다가 고점을 넘어서 다시 상승하고 조정이 나왔다가 또 한번 상승하고 이런 패턴의 반복이에요. 이렇게 앞선 고점을 넘어가는 이상 상승 추세는 지속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거래량의 해석을 잘 보셔야 돼요. 거래량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거래 밀도입니다. 아주 핵심이고요. 용어가 생소하시겠지만 오늘부터 확실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딩 뷰에서 거래량 설정을 해볼게요. 하단에 거래량 지표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우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옮기기라는 탭이 나와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아래쪽 세 페인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차트와 거래량이 따로 분류가 돼요. 그 다음에 거래량 지표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메뉴 탭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먼저 모습 탭을 들어가 보시면 볼륨 MA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거래량 이동평균인데 이걸 클릭해 주시고 원하는 색상과 선의 굵기 설정해 주신 뒤에 그 다음에 인풋 탭으로 들어오세요. 이평 길이가 20으로 되어 있을 건데 이걸 7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의 이동평균선이 따라 붙게 돼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다? 거래량 밀도예요. 이 밀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승, 하락 추세의 전환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하는 차트의 흐름을 거래량 밀도와 연관지어서 살펴볼게요. 잘 보세요. 상승 초입의 고점이죠. 이 고점을 넘어간 뒤에 횡보가 나왔습니다. 1차 상승이죠. 이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의 밀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밀도 또한 하락을 해요. 이후 앞선 고점을 넘으면서 2차 상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래량 밀도 역시 또 증가해요. 그리고 조정을 거쳐요. 이후에 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가는 3차 상승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번 상승이 나온 뒤에는 거래량 밀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하락한 걸 알 수 있네요.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집중하세요. 고점을 갱신해서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 밀도의 평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고점 갱신에선 어떻습니까? 분명히 차트의 고점이 계속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의 밀도, 고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래로 꺾이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락 다이버전스란 얘기예요. 이것은 곧 차트가 하락 전환될 것임을 암시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거래량이 높다는 건 뭐예요? 시장 관심이 높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이 시장 관심도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왜냐? 더 큰 유입이 들어오는 다른 섹터로 관심이 쏠리고 자본이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의 밀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장의 관심이 빠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구간부터 자본 유출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하락 다이버전스보다 거래량 하락 다이버전스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때부터는 가격 하락을 대비하고 포지션을 방어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에 들어갔다면 현재 이 구간에서는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다는 결론이 나와요. 조금 더 크게 키워서 이 흐름을 보여드리면 고점을 넘어간 게 보이죠? 작은 고점인데 헤드앤숄더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 어깨 구간이 나타났는데 이 어깨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뭐예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머리 구간 직전에 왼쪽 어깨 고점을 이탈하게 되면 그 후에는 하락 반전될 수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 되고 추세 전환의 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이 이탈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래 꼬리 보이시죠? 여기까지 급락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을 치는데 하락은 보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구간은 타임프레임을 좁혀서 30분 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을 보겠습니다. 고점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 밀도가 얼마 안 늘어난 상태네요. 자, 이때부터 하락 다이버전스로 가격 약세를 암시해요. 그리고 가격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헤드앤숄더의 왼쪽 어깨 부분, 이 구간을 이탈할 때 추세가 하방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왼쪽 어깨 구간을 이탈하자마자 크게 음봉이 나온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이 하방을 돌파할 때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러느냐? 기존의 저항을 돌파하면서 이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고 내려가기 위한 매도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강력한 지지인 만큼 다시 반등이 나와줍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거래량의 밀도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 왜 그렇느냐? 만약에 하락 구간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거래량 밀도가 크게 증가했다면 이것은 매도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단기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의 밀도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매수 거래량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도 밀도가 잠깐 줄어들었다가 재차 고점을 만들 때 한 번 더 밀도가 늘어나요. 그런데 이때도 역시나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옵니다. 고점은 거의 비슷한 상태예요. 그런데 밀도가 돌파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약간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했지만 역시나 거래량의 밀도도 약세를 보이기 시작해요. 따라서 이 구간에서부터 가격의 하락을 암시하고 우리는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매도로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락 구간이 이제 점차적으로 나와요.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무엇이냐? 저점을 찍고 단기 반등이 나와줘요. 단기 반등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의 밀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 매수 거래량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추세는 빠지고 있는 게 맞지만 거래량의 밀도가 계속해서 증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거래량의 밀도가 고개를 들어 올릴 때 고점을 높여 나가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차트의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지만 지표의 고점은 높아지는 흐름이 나오죠. 이것은 상승 다이버전스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고점에서 헤드앤숄더와 반대로 역 헤드앤숄더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역 헤드앤숄더의 좌측 무릎 구간인 이 구간을 완전히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는 상방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흐름을 살펴보시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양봉 구간이 나와요. 그러면서 돌파가 일어났죠. 그리고 거래량의 밀도도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에 우리가 진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점차적으로 가격은 추세를 만들어 나가요.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오고 수익 구간이 발생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오니까 이 거래량의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빠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과연 이 상승 추세가 진짜 매수세가 확실히 들어온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물음표죠.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는 안전하게 익절을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계속 거래량의 밀도가 빠지는데 고점이 높아지지만 밀도는 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예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 가격이 어떻게 돼요? 약세를 보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지지선을 무너뜨리면서 하락하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세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매수매도 타점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급락 파동 속에서도 타점을 잡을 수 있어요. 거래량의 밀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밀도의 증가, 기울기 증가 구간은 하락 파동이 나올 때마다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냐? 이후에 하락 파동이 나오면서 기울기가 늘어났지만 거래량 밀도의 고점이 갱신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저점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고점의 갱신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매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죠. 그리고 여기 바닥, 두 번째 바닥 보시면 저점 때마다 거래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어요. 이 구간이 쌍바닥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무릎 구간, 현재 이 넥라인이죠. 이 구간을 넘어가면서 안착한다면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후 흐름을 살펴볼게요. 보시면 넥라인 구간은 넘어온 모습이고 결과적으로 이후에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흐름을 살펴볼게요. 결국에는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거래량의 밀도도 증가하는 모습이네요. 그러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밀도가 증가했으니까 매수 거래량이 유입되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매수매도 타점 설정과 그 다음에 추세의 흐름을 안다면 정밀도가 높은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게 100% 맞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작은 구간이 나옵니다. 거래량이 이후에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을 한번 확대를 해서 살펴보시면요, 캔들이 쪼개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거래량의 밀도가 낮아지는 와중인데도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드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구간들은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큰 상승 구간을 우리가 그대로 놓치게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매번 이런 고점의 상승과 거래량 밀도 고점의 저점을 보면서 추세를 판단하면 좋겠지만, 이런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구간에서만 항상 매매를 하는 것이 옳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심리적 공포를 유발해서 판단을 잘못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개하겠습니다. 거래량을 기반으로 하는 핵심 매매법으로 바로 체결 렌즈 매매법이에요. 지표를 직접 넣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매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체결 렌즈의 개념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Y축의 중앙에 0선이 보여요. 여기가 바로 기준선이고, 거래량이 얼마든지 간에 이 수치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동일한 크기의 칸을 만들고, 위쪽 칸에 채워지는 진한 자주색 거래량은 매수 거래량, 그 다음에 아래쪽에 채워지는 진한 파란색 거래량은 매도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런 음봉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음봉일 때는 당연히 매도 거래량이 더 많고 매수 거래량이 적어야 정상이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표의 진가는 불균형에서 나타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세력의 심리 이야기하면서 이 균형이 깨지는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런 불균형은 세력이 가격을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자, 방금 전에 봤던 예시 구간을 다시 살펴볼게요. 여기 상승 구간이 나타났다가 거래량의 밀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하락을 한 곳이에요. 그죠? 고점이 갱신되었지만 결국에 거래량 밀도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면서 빠졌는데, 이 구간에서 하락을 거친 뒤에 다시 한번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이때도 거래량 밀도가 높았던 고점을 약간 갱신한 모습이 보이는데, 밀도가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감소했습니까? 오히려 감소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거래량 밀도와 함께 해석하는 거예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체결 렌즈의 진가가 나타나는데, 잘 보세요.
이 볼륨 데이터 값을 측정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확실하게 떠요. 여기 양봉 보이시나요? 양봉은 일반적으로 매수 거래량이 많아야 정상인데 어떻습니까? 매도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데서부터 벌써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윗꼬리가 달린 작은 양봉 역시 매수 거래량이 아니라 매도 거래량이 훨씬 더 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양봉이어도 매도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나오는 구간이 바로 고점이 암시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숨겨진 매도 우위, 이런 수상한 양봉을 잡아내는 최강의 지표가 바로 체결 렌즈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 숏 포지션에 들어가서 하방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고, 만약에 반등을 잡아서 실제로 추세 매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점 자리에서 매수에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매도 타점을 여기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이후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반등하는 듯 하더니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아래로 빠지게 되죠. 이런 익절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오더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점을 크게 넘어가지 못하고 가격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흐름을 크게 해석해서 볼 수도 있는데요. 타임프레임을 일봉으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요. 약간 짝짝이긴 하지만 고점이 높아지는 쌍봉 패턴이 출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분명히 고점이 높아졌습니다. 그죠? 높아지면서 자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이 구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구간의 거래량 밀도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감소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 구간에서 거래량 밀도가 피크를 찍고 오히려 고점을 갱신하는데 반대로 밀도는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가격을 들어올리는 듯 하지만 매도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세력의 이탈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이 거래량 밀도의 해석과 함께 체결 렌즈를 결합해서 보시면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때는 매수 거래량을 잘 보세요. 매수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을 압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데 고점 끝부분에 음봉이 출현했을 때부터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매도 거래량이 우위를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매도 거래량의 비중이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도 거래량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바로 익절을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추세 하락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점이 만들어지는데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여기에요. 이 구간을 보시면 거래량도 피크를 찍었을 뿐만 아니라 이 체결 렌즈, 이 구간 보시면 매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매수 세력이 개입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구간부터는 바닥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 관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후에 고점을 이어서 지속이 되는 하락 추세선이 보이는데 이 구간을 돌파한 뒤 리테스트 구간이 나오거나 혹은 큰 돌파가 나온 후 조정 파동에서 우리는 충분히 매수에 진입할 수 있어요.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돌파가 나오고 리테스트가 뜨네요. 그쵸? 다시 헷갈리지 않도록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구간인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돌파가 나오고 리테스트는 아니고 횡보 구간이 나왔네요. 그죠? 이때 여기서도 잘 보세요. 매도 거래량의 우위입니다. 이때가 바로 1차 상승분에 대한 익절 물량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구간이 점점 매수 우위로 바뀌어 가면서 상황이 반전되죠. 그래서 이런 눌림목에서 우리가 매수에 진입한다면 충분히 단기 고점을 놓고 매매를 할 수가 있더라. 이건 심지어 일봉이니까 3, 4일간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잡아서 익절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윗꼬리 양봉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윗꼬리 양봉이 무조건 하락을 암시한다,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바로 체결 렌즈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매도 거래량이 훨씬 더 우임을 알 수가 있죠. 이때는 그러니까 매도 세력이 강하게 개입을 했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은 저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암시할 수 있고요. 또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거래량의 밀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은 올라가지만 결국엔 매수세가 약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아래로 다시 한번 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국내 주식의 원전주, 화력발전주인 BHI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보시면 이런 패턴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윗꼬리가 길게 달린 그런 자리예요. 자, 이것은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니까 결국은 매도 거래량이 많을 것이다 라는 암시를 하는 것인데, 고점을 찔러줬으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 거래 동량이 나온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여기서 분명히 매도 세력의 개입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 가격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일본 구간의 타임프레임을 좁혀서 살펴볼게요. 당시 10분봉을 보면 이미 조짐이 보였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10분봉 캔들 2개까지는 무난하게 양봉이 떴습니다. 그런데 음봉이 뜨기 시작하면서 매도 거래량의 우위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부터 매도 세력이 개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요. 점점점 파란색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 양봉 캔들이 발생한 걸 알 수 있는데,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 우위예요. 따라서 이미 매도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거래량 밀도의 해석으로 확인해 보면 고점을 찍고 이후에 한 번 더 고점을 만듭니다. 이 단기 고점을 만들 때 거래량의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이미 빠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아래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BHI 11월 11일 10분봉 차트입니다. 오후 2시경이고요. 자, 이때 보시면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음봉부터 수상함을 감지를 해야 되는 것이, 여기 보시면 체결 렌즈의 거래량을 보세요. 매수 거래량이 훨씬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구간에서 음봉인데 왜 매수 거래량이 더 많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세력의 개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후에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바로 양봉이 뜨면서 반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매도 거래량 자체가 없는 완전 매수 장악형 양봉까지 떴습니다. 이거는 진짜 매수 세력의 개입을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점을 계속해서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구간이 이미 발생했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의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도 다시 내려오겠죠. 조정이 발생할 때의 흐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랫꼬리도 길고 음봉이 막 무섭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도 어떻습니까? 여기만큼은 지키고 있더라. 매수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깨지 않고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한편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의 출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매도 거래량이 압도적이죠. 따라서 이 윗꼬리의 절반가량, 매수와 매도가 싸우는 이 구간은 강력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거래량 밀도와는 별개로 이 체결 렌즈를 통해 피벗 포인트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매매 중에 지지 저항이든 RSI 매매든 볼린저 매매든 상관없습니다. 핵심 타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이 체결 렌즈를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 비트코인 12월 1일부터 12월 2일 넘어가는 구간의 차트예요. 보시면 여기 저점 84.4K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게 왜 그랬을까? 한번 보자고요. 반등이 나오면서 분명히 음봉을 덮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된 상승을 이어가지 못한 이유는 이 앞쪽에 매도 거래량이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매도 거래량들을 충분히 이겨내는 매수 거래량이 나와 주었다면 추세가 유지될 수 있었겠으나, 이후에 발생한 거래량들을 보시면 굉장히 미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구간의 물량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 거고, 이번에도 역시나 구간 절반 이상이 꼬리를 형성한 아랫꼬리가 긴 음봉이 나오면서 매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떴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구간을 깨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상방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최저점으로 작용을 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지표는 후행성이고 이동평균, 거래량 다 소용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실질적인 매수와 매도의 전투 흔적을 본다면 우리는 그 어떤 매매에서도 주요 타점에서 매수에 들어가 있지 아니면 매도를 할지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거래량 밀도의 근본적인 해석을 통한 추세의 흐름과 체결 렌즈를 통해 분석하는 구체적인 매매 타점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이 체결 렌즈 지표는 실제로 파인스크립트를 통해서 제작이 된 지표로서 여러분들도 무료로 공유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받으실 방법은 보시는 영상의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링크를 통해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많은 기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한 마리는 큰 힘이 되니까 많은 댓글 작성과 의견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